우리 오리랄 알라리오님께서 슈퍼챗으로 뭐 의견 주셨는데요. 파면은 윤석열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노리고 있습니다. 석방 취소 판결 당시 수사권 의문을 말한 건 예. 공소 기각 뗄감입니다. 뭐 이렇게 예. 걱정하고 계시네요. 공소 많이 기각 뗄감.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많이 걱정하시고. 이런 걱정, 이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규현 판사가 만들었죠 지금. 예. 지규현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 형사 재판에.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걱정을 사람. 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공소 기각.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법부가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느끼셨겠지만 일종의 허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객관적이고 항상 네. 중립적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거를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강요하는 면이 있다고요. 그걸 언론도 비슷한 짓을 하죠. 언론은 뭐 무조건 자유를 누려야 되고 네. 우리 책임은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예. 판결의 내용이나 성향이 바뀝니다. 그 통계로 입증이 됐어요. 영향을 받는 분위기를 타고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예. 그러면서 마치 항상 우리는 중립적이다. 그러면은 헌법재판관 선출하거나 뭐 대법관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 사람은 중도적이다, 보수적이다, 뭐 진보적이다 이런 분류를 왜 합니까? 다 똑같이 한 무더기로 가장 객관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뽑아가지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기회주의적이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게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선 국면이 이어지면 네. 또 사법부의 분위기가 바뀌고 태도가 바뀔 겁니다. 그렇게. 예. 봐주세요. 예. 근데 상식적, 합법적, 합리적으로 대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예, 말씀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은 이 공소 기각 뗄감, 그러니까 공소 기각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공소 기각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민주당도 대응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당 지도부도 그럼요. 대응을 할 거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마음을 뭐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나이브하게 대응하지 마라. 뭐 네. 저들이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뭐 법리를 얘기하지 마라. 니들이 얘기한 거 다 틀리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 결론이 민주당을 원망하고 민주 세력을 원망하는 게로 결론이 되면 안 되죠. 그만큼 저 사악한 것들이 내란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럼요. 분노가 그쪽으로 투사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어떻게 니들은 그런 것도 예상도 못하고 우리가 이 꼴을 당하게 만든 이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명백히.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강도당한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했길래 강도나 당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판단착오를 하거나 뭐 전략적인 미스를 한 게 있다면 네. 얼마든지 파면시키고 내란 세력 진압한 다음에 물으셔도 충분히 책임 물으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지금은 확실히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걸로 마음과 힘을 좀 열정을 다 모아주셨으면.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러면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정광훈처럼 해야 됩니까? 가서 뭐 헌재를 때려 부십니까? 뭐 지규현을 끌어내다가 무슨 뭐 체포를 해서 한강에 던집니까? 이게 네. 뭐 그 뒤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떻게 좀 아하. 불가능한 말씀인데. 그래서 뭐 지금 이 우리 오리랄 알라리오님께서는 이게 공소기각 지기현이 또 때리고 이번에 석방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기현 공소기각 심우정 재기소 포기로 갈 거고 극우들은 공소기각을 무죄라고 외치면서 파면도 거부하고 조기 대선을 폭동으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우려까지 하시네요. 지금의 조기 대선 혼란을 비할 수 상황에서. 없는 무법천지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기현을 날려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계신데 그만큼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 걱정이 되시는 극우들의 거고 준동이. 극우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러면 어떡하나요?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서 미리 체포하나요? 아니면 극우들이 모이는데 가서 발포를 하나요? 네. 뭐 어떡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걱정들을 하실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모으고 어느 쪽에 열정을 모아야 할지를 생각하시고 네. 가만 못해서
주말에 우리 이제 광장에서 이런 걱정들을 떨쳐내실 수 있을 만큼의 네. 또 그 의미 깊은 또 축제가 펼쳐질 거니까 그때 좀 함께해서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직위원 판사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이게 기피할 수 어차피 있는 뭐 방법이 없냐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윤석열의 내란죄는 6개월 안에 안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너무 많고 지금 그렇죠. 검찰 기록을 수사 기록을 가지고 헌재처럼 그냥 그걸 증거로 채택할 할 수가 없거든요. 형사 재판에서는 네. 내용을 또 부인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 증인으로 소환해서 신문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련된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원래 1심 구속 기간 6개월이 지난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이미 특검이 출범해서 아. 명태균권이나 여타의 윤석열 범죄에 대해서 다시 또 구속영장 발부와 추가 기소가 이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또 나와가지고 무슨 2차 계엄을 일으키고 또 거리를 활보할 거다. 네. 이거는 현행 제도가 완전히 망가져서 우리나라가 나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은 만들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특검 출범까지 놓고 보면은 이게 더 이제 추가 기소, 더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은 뭐 직위원 판사 걱정 지금 뭐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아니요, 걱정은 해야죠. 그러니까 네. 또 이상한 식으로 재판 진행하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예단을 지내는 뭐 기피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네. 그 기피 신청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그럼 걱정도 없게요. 그럼 기피 신청하면은 누가 결정하는데 그거를 내가 또 판사들이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를 지금 다 못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기피 신청하면 뭐 합니까? 이게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하.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가서 투표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망가뜨리는데 그러면 선거는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도 저렇게 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분이 그런 걸 쓰셨더라고. 택시를 탔는데 네. 기사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고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거를 다 망치고 있어 자기는 너무 걱정이다. 네. 그 70대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기사분이었대. 기사 양반이었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어르신은 투표 안 하시겠네요 이번에. 예, 예. 그 투표할 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하나마나 부정선거인데 뭐하러 투표하시냐고 그랬더니 예. 아니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는 거라고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투표해봤자 부정선거로 다 조작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손짓이나 하지 마세요. 나는 할 거니까. 그리고 내리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택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맥락 없는 얘기를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네. 예? 뭐 기피 신청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어떻게 기피 신청하면 끝나요? 그렇게 못 믿으면은 그 직위원이가 기피 신청 자체를 아예 각하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안 넘기고 그냥 다른 데 가가지고 예. 뭐 저 고등 올라가든 뭐 대법원으로 가든 판사들이 다 한통 속이고 윤석열하고 통해가지고 지금 석방시켜 준 거면 네. 그런 기피 신청은 또 왜 하고 왜 믿냐고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느 뭐- 정도의 제도를 예. 그래도 신뢰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고 네. 그거를 또 주권자의 힘으로 또 이렇게 우리 뜻을 보여줘서 또 어떤 그 배반할 수 없게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모든 걸 다 의심하시면 예.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래요. 참 근데 우리 댓글 주신 우리 시청자분의 그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이해가 가고 너무 이해하죠. 걱정이 예. 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힘을 이게 불안이 믿고- 전염되거든요. 자꾸 예, 예. 이렇게 하시면 그래요. 뭐 직위원 판사에 대한 이 불신, 직위원 판사를 어떻게든 사전에 기피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요. 이걸 민주당도 이 상황들 다 심각하게 보면서 대응을 그럼요. 해야 된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 직위원이 이미 이렇게 일을 한번 저질렀기 때문에 예.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가 의도적으로 한 일이라면 그 네. 재판 진행 중에 이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한 게 저거라면은 네. 그게 아니고 나름의 멀쩡한 생각이 있는 존재라면 이번 기회에 일종의 경을 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아, 다음에는 오히려. 예 이게 큰 사고를 쳤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보실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리랄 알라리온님께서 참 애정어린 댓글로 말씀을 의견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헌재 흐름이 파면 이유를 꼭 대비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또 강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좀 대응하고 민주당도 여기에 철저하게 파면 이후의 상황에 대해 형사재판 상황까지 철저하게 대응을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정기쟁이 NH님께서 최강욱이다라고 또 반가워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아. NH는 농협 아니에요? 전기하고 농협은 아니면은 예, 성함 이니셜이 NH일 네네. 수도 있습니다. 예. 성함이 농협이라고? 아니면 뭐 남훈 뭐 이렇게 이름이 그럴 수도 역시. 있고. 네, 자 지금 보니까 다 도착을 한 건가요? 경험은 광화문 교보 도착을 앞이네. 했네요. 네, 예. 도착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조국혁 신당 의원들도 함께했네요. 네. 뭐 늘 신장식 함께 의원 하시는 것 모습도 같고. 보이고 김선민 대표 대행도 예, 김선민 보이고 대표 계시고, 예 지도부가 이해민- 함께하고 이해민 있습니다. 최고위원. 네 이해민 최고위원도 있고 우리 또 뒷줄에 예 하여튼 저 얼굴 차격은- 커가지고 정청래 잘 보이는 거 봐. 우리 조승래 항상 의원이랑 다.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게 있죠. 정치 큰 정치인은 얼굴이 커야 된다. 네. 저 옆에 이재강 의원도 만만치 않아요. 같이 계시면. 얼굴이 큰 정치인을 눈에 확 띕니다. 네. 네, 확 띄는데 자 이제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뭐 이번 주말도 정말 치열하게 좀 간절하게 외치고 함께할 것 같은데 아, 저 후속 진영이 이렇게 쭉 선발대가 먼저 이제 오시는구나. 도착을 네, 했고 네. 뒤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의원들, 당직자들, 시민들이 주말에 집회 가면 깃발이 참 멋있더라고요. 아. 정말.